우리 건강하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100세 짱짱의 이백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해요. 특히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실 것 같은 우리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요. 오늘은 아주 멋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부모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황혜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혜정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부모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 보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실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아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어요. 네. 쉽게 말하면 아픈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보험하고 다른 점이 요양이라는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요양이라고 하면 돌봐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여전히 회복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까지는 이 보험에 대해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모셨는데 아버지 아프실 때는 없던 제도였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라서 어머니 아프셨던 2014년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네. 근데 노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모든 노인들이 다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아까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고 또 거기에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이라는 조건이 또 달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꼭 노인만 가능한 건가요? 노인이라는 정의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65세 미만인데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요양사님들이 집으로 오셔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휠체어 같은 것들이 필요하실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이건 아주 일반화를 시켜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게 이름에 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형태예요. 그럼 돈이면 실제 돈이 제 계좌에 아니면 부모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고요. 저희는 그 서비스를 받는 형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수급자만 되는 거네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네. 그리고 그 돈은 그 요양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을 수급자에게 직접 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 기관에 준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예외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제도에서 돈의 흐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고 그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세 이상 되고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럼 무조건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맞아도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보통 나이가 드시고 또 거동도 이분들 정도면 쉽지 않을 텐데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대신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각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시고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혹은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신청을 했다. 그럼 바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아프신 분을 파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절차가 그렇듯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신청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시게 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어렴풋하게 아직은 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제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아는 분들이 잘 없어서 정보를 찾아서 많이 헤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많이 연로하셔서 이런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게 막연했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것을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가 노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직도 설명드려야 할 것이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니까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백세 짱짱의 이백경이었습니다.